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몰입의 즐거움이란 책입니다.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지음, 이희재 옮김, 해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바람직하고 충실한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무엇이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 수 있는지를 몰입의 경험에서 찾고 있습니다. 희망은 과거에서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현재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아니다. 또 가상의 미래를 뛰어본들 우리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과거의 사실과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시점에서 이해하려고 꾸준히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길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말하는 삶은 아침부터 밤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이 좋으면 70년, 아주 행운하라면 그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모두를 뜻한다. 파스칼의 유명한 자문대로 의심스러울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70평생이 우리가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고 가정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 허송세월만 할 경우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반대로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전혀 잃을 것이 없다. 몰입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것은 운동선수가 말하는 모라일체의 상태, 신비주의자가 말하는 무화경, 화가와 음악가가 말하는 미적 황홀경의 다름 아니다. 운동선수, 신비주의자, 예술가는 각각 다른 활동을 하면서 몰입 상태에 도달하지만 그들이 그 순간의 경험을 묘사하는 방식은 놀라우리만큼 비슷하다. 보통 사람은 하루가 불안과 권태로 가득하지만 몰입 경험은 이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는 강렬한 삶을 선사한다. 몰입은 정신력을 모조리 요구하므로 몰입 상태에 빠진 사람은 완전히 몰두한다. 잡념이나 불필요한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티끌만큼도 없다. 자의식은 사라지지만 자신감은 평소보다 커진다. 시간 감각에도 변화가 온다. 한 시간이 1분처럼 금방 흘러간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한 없이 쓸 때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일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삶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된다. 체력과 정신력이 조화롭게 집중될 때 삶은 마침내 제 스스로 힘을 얻는다. 삶을 훌륭하게 가꾸어 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이 빠져드는 몰입이다. 몰입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느끼려면 내면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눈앞의 일을 소홀히 다루기 때문이다. 암벽을 타는 산악인이 고난도의 동작을 하면서 짬을 내어 행복감에 젖는다면 추락할지도 모른다. 까다로운 수술을 하는 외과의나 고난도의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행복을 느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지난 일을 돌아볼 만한 여유를 가지면서 자신이 한 체험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했는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되돌아보면서 행복을 느낀다. 물론 몰입하지 않고도 행복을 맛볼 수는 있다. 고단한 몸을 눕혔을 때의 편안함과 따사로운 햇살은 행복을 불러일으킨다. 모두 소중한 감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유형의 행복감은 형편이 안 좋아지면 눈 녹듯 사라지기에 외부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몰입에 뒤이어 오는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의 의식을 그만큼 고양시키고 성숙시킨다. 그러므로 몰입 경험은 배움으로 이끄는 힘이다. 새로운 수준의 과제와 실력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힘이다. 이상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도 꾸준한 성장의 길을 걸어야 마땅하다.
사람들은 화초 가꾸기건 음악 감상이건 볼링이건 요리건 대체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몰입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운전을 할 때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혹은 일을 할 때도 의외로 자주 나타난다. 명확한 목표가 주어져 있고 활동의 효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의 난이도와 실력이 알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사람은 어떤 활동에서도 몰입을 맛보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 현명한 스트레스 대처법. 인생을 살다 보면 부담스러운 처지에 놓일 때가 많다. 직장 생활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긴 마찬가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지만 주위의 턱없이 높은 기대와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난제들도 가슴을 짓누른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맨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머리를 어지럽히는 각종 요구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이다. 책임 있는 지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메모로 조목조목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들은 메모를 보면서 남에게 맡기거나 잊어버릴 일이 무엇이고 직접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할지를 재빨리 결정한다. 중요한 것은 일종의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름대로 전략을 개발하는 일이다. 일단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어떤 사람은 쉬운 일부터 처리하고 어려운 일은 나중으로 미루어 놓는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다. 어려운 일부터 끝내놓으면 쉬운 일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이다. 머리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요구들 속에다 질서를 세우는 일은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한 긴 여정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툴툴거리며 마지못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치울 것인가? 둘 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후자가 더 긍정적인 경험을 낳는다. 청소처럼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치운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다.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일하는 괴로움이 상당히 줄어든다.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니체 철학의 중심 개념이라 할 운명에서 잘 드러난다.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운명애를 가진 사람은 위대하다는 게 나의 신조다. 운명애는 살아갈 날에서도 살아온 날에서도 달라지지 않기를, 아니 영원히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세다. 불가피한 것을 견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태도다. 또 이런 구절도 있다. 나는 피치 못할 일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법을 자꾸자꾸 배우고 싶다. 그럼 나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사랑할 줄 알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한 니체의 말은 100번 옳은 것 같습니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